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플레인랩 대표 서현정입니다. 저희 컴플레인랩은 코딩 아뜰리에라는 아이들 코딩 교육 브랜드가 있는데요. 코딩 아뜰리에 교재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코딩 아뜰리에 놀이블럭 스티커와 활동지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코딩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코딩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 이 코딩에 대한 개념과 원리, 이 명령어에 대한 구성과 그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놀이블럭 스티커와 활동지를 만들게 됐어요. 그 스티커 안에 구성에는 그 명령어 스티커가 들어져 있는데요. 그 명령어 스티커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내가 이런 거를 읽고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놀이블럭 스티커의 명령어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릴 명령 블럭 스티커는 시작 블럭 스티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시작 블럭 스티커는 그 시작 블럭 스티커에 연결된 명령 블럭을 순서대로 실행하기 위한 시작 블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픽시가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 방향에 슈퍼맨이 있나요? 네, 맞죠? 오른쪽에 슈퍼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픽시가 슈퍼맨에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명령어가 필요하는데요. 그런 코딩에서도, 블록 코딩에서도 마찬가지, 텍스트 코딩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 지금 이제 코딩 명령어를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시작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작 블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 블록, 그 시작 명령어 그 밑으로 어떤 명령어를 쓸 건지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먼저 시작을 알리는 시작 블럭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2칸을 이동을 해야 우리 픽시가 슈퍼맨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동 블럭 스티커입니다. 유아아이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왼쪽과 오른쪽을 아직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내 캐릭터가, 이 주인공이 내가 원하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 블럭 스티커를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른쪽 화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블럭 스티커겠죠. 그런데 그 화살표 밑에 보면은 네모칸이 있습니다. 그 네모칸은 입력한 숫자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뜻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 앞에 시작 블럭 스티커와 동일한 화면이 보이죠. 우리 픽시가 또 깃발을 흔들고 있는데 슈퍼맨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2칸을 이동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오른쪽으로 2번의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네모칸에 내가 도착할 곳의 숫자를 몇 칸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시작을 알리는 시작 블럭 스티커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스티커에 숫자 2를 적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앞에서 했었던 것보다는 명령어를 더 짧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같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이동 블럭 스티커인데요. 마찬가지 그 네모칸에는 입력한 숫자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는 블럭 스티커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때요? 우리가 주인공이 픽시가 이동할 곳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픽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나요? 네, 왼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을 알리는 시작 블럭 스티커를 붙이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스티커를 붙일 때는 숫자를 1로 적는 게 맞겠죠? 위쪽 이동 블럭 스티커입니다. 입력한 숫자만큼 위로 이동하는 블럭 스티커예요. 마찬가지 우리 픽시가 어디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지 위치를 잘 확인한 다음에 명령 스티커를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럭 스티커를 붙이고 위로 한 칸을 갔기 때문에 위쪽 이동 블럭 스티커를 붙여서 숫자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아래쪽 이동 블럭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한 숫자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블럭 스티커를 말하는데요. 지금도 픽시가 아까는 아래에서 위로 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픽시가 밑에 있는 슈퍼맨에 도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시작 블럭 스티커를 붙여주고 아래로 한 칸, 아래쪽으로 한 칸, 그리고 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전 블럭 스티커인데요. 왼쪽 회전과 오른쪽의 회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으로 입력한 숫자만큼 회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처럼 저 네모칸에는 숫자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의 숫자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 우리 바늘 시계를 생각을 하면서 숫자를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12시에서 1시 방향, 2시 방향, 3시 방향, 4시 방향, 5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 11시 방향.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부터 12까지 바늘 시계를 생각을 하면서 그 숫자를 적으면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유아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이 바늘 시계에 대해서 배우지 않거나 아직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우선은 왼쪽과 오른쪽 회전하는 것만 구분을 해서 그 네모칸에는 숫자를 쓰지 않고 먼저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늘 시계를 응용을 해서 숫자를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면은 캐릭터가 어느 쪽에 있어요? 지금 뒷모습을 보내고 정면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기라고 한다면 1번이 답일까요? 2번이 답일까요? 네, 맞습니다.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2번이 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방향에 대해서 유아 아이들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회전이겠죠? 방향으로 입력한 숫자만큼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는 뜻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보이는 캐릭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오른쪽 돌기를 했었을 때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1번이 맞지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왼쪽과 오른쪽 구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바늘 시계를 생각을 해서 1부터 12 숫자 안에 숫자를 적어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신호블록 스티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스티커 모양을 보면은 엽서 모양, 편지 모양 같이 되어 있죠? 이 신호블록 스티커는 보면은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신호의 이미지를 보면은 편지 봉투가 닫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받는 신호는 편지가 꺼내져 있는 듯한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 우리가 보내는 신호와 받는 신호는 색깔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을 곳에 있는 주소가 보내는 사람이 정확히 써야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있듯이 이 신호 명령어도 마찬가지예요. 신호 블록도 마찬가지 보내는 신호와 받는 신호가 색깔이 같아야지만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아래에 보면은 투명하게 하얀 색깔의 신호 블록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 하얀색 신호 블록 스티커는 아이들 보고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는지 아이들이 직접 색깔을 입혀서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기 블럭 스티커입니다. 이 말하기 블럭 스티커는 말풍선처럼 이미지가 되어 있죠. 입력하고 싶은 문자를 말풍선으로 말해주는 그러한 명령어 스티커인데요. 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시작을 알리는 시작 블럭 스티커를 붙이고 내가 어떤 말을 시작하자마자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말하기 블럭 스티커에 그 문장과 단어를 적는 거예요. 이제 지금 보이는 이 시는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끝말잇기를 하는 코딩을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말잇기에 대한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끝말잇기는 친구가 먼저 단어를 말한 다음에 그 단어를 듣고 다음 친구가 그 다음에 끝맛을 이어서 단어를 말하는 게임이죠. 그것처럼 한 친구가 말을 다 하고 나서 나 얘기했어. 그 다음에 너가 얘기해 라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말하고 신호를 보냈어요. 주황색 신호를 보냈더니 무슨 색깔 신호를 받았어요? 주황 색깔 신호를 받았죠. 받고 나서 과일이라는 끝말잇기의 단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호 블록을 사용을 하지 않고 동일하게 시작을 알리는 저 깃발의 그림의 시작 블록을 사용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과라는 단어를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과와 과일이 동시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이 신호 블록 스티커가 필요한 것과 이 말하기 블록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명령 블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다리기 블럭 스티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기다리기 블럭 스티커는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모칸에 입력한 숫자만큼 잠시 멈춘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이거를 몇 초로 해야 되나요? 몇 분으로 해야 되나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 활동지를 이용해서 한다면 그 활동지에 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그걸 제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5초 기다렸다가 움직이게 할까? 2초 기다렸다가 움직이게 할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또 PC가 우리가 깃발을 들고 있는데 슈퍼맨에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2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칸 이동을 하고 5초 쉬었다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한번 명령 블록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시작을 알리는 시작 블록 스티커를 붙이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다음에 5초 기다렸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서 슈퍼맨에 도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 블록 스티커입니다. 반복 블록 스티커는 반복 블록 열기와 반복 블록 닫기 사이에 반복될 그러한 블록들을 입력한 숫자만큼 반복을 해주는 건데요. 거기 반복 블록 닫기에 보면 또 네모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게 2번이 반복됐는지, 3번이 반복이 됐는지, 4번이 반복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숫자를 쓰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면 또 픽시가 깃발을 흔들고 있고, 우리가 슈퍼맨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몇 칸을 이동을 해야 될까요? 왼쪽으로 몇 칸을 이동을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왼쪽으로 우리가 6번 이동이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왼쪽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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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한 번 이렇게 해서 6개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이러한 명령어를 반복 블록 스티커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명령 블록 스티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를 해야 될까요? 먼저 시작을 알리는 시작 블록 스티커를 붙이고 반복 블록 열기를 붙인 다음에 왼쪽으로 한 칸, 그거를 몇 번? 반복 블록 닫기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6번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6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한반복 블록 스티커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이라고도 말하죠. 이거는 실행에 처음으로 돌아가 계속 반복한다 라는 뜻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시작 블록 스티커를 붙여주고 오른쪽으로 1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늘시계로 1시 방향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1시 방향을 계속 반복하게 한다라는 우리가 명령어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화면 전환 블럭인데요. 뭐 예를 들면 활동지나 아니면은 우리 선생님이나 어머님들께서 네모칸을 만들어서 어떠한 그림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놔둬서 이 일어난 순서대로 차례차례 명령어를 만들어 본다라는 것을 했었을 때 저 장면 전환 블록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스티커가 작기 때문에 이 안에 그림을 그리면 좋지만 그림을 못 그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글씨를 써도 되고 숫자를 써서 어떤 장면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그 개념만 이해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블록 스티커인데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그냥 좀 한번 재밌게 넣어봤어요. 아이들이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 개발자라면, 내가 정말 이런 명령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뭐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신호 명령어, 반복 명령어 이런 거 말고 나는 어떤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싶은 명령 블록을 그림을 그려서 실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활동지에 미로를 통과하는 그런 활동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 블록에는 2칸을 점프를 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또는 그렇게 간단하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명령 블록 스티커에는 뭐 변수라든지 리스트라든지 함수라든지 이러한 것까지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 무지개는 함수 블록 스티커야. 그래서 이거 다음에 연결된 애들은 계속 앞으로 이 자유 블록 스티커를 낼 때는 그 기능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료 블록 스티커입니다. 이 종료 블록 스티커는 자세히 보면은 연결하는 그 회색 끈이 뒤에는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실행을 끝낸다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코딩 아뜰리에 놀이 블록 스티커에 있는 그 스티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스티커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이 저희 제품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